안녕하세요. 취업 정보의 모든 것 잡정보센터의 김승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마음도 괜히 싱숭생숭해지고 그러다 보면 좀 짜증이 나기 십상인데요. 윤정 아나운서는 혹시 좀 화가 나거나 할 때 어떻게 좀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도 날씨에 따라서 기분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네. 그런데 아직 이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뭐 좋은 방법이 저희 있으세요? 같은 젊은 사람은 그렇죠. 저도 네. 화를 잘 못 다스리는 편인데 네. 좋은 방법을 제가 좀 본 게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숨을 다스리는 거라고 합니다. 숨이요? 뭐 호흡을 천천히 해라 뭐 이런 비슷한 건가요? 건데 네. 혜민 스님이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마음 상태는 숨과 붙어 있어서 네. 숨만 편하게 쉬어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숨을 좀 천천히 편안히 쉬면서 마인드 컨트롤 해보면 좋겠죠. 네, 숨을 천천히 쉬는 거 이거 그렇습니다.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잡정보센터 출발해 봐야죠. 네. 먼저 해외 취업의 정보를 공개하는 K무브 다시 만난 세계에서는요. 싱가포르 취업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그리고 스펙이 없어서 고민인 구직자, 그리고 일학습 병행제가 궁금한 구직자는 2부에 출고대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5월 3일 비 오는 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매일 첫 시간이죠. 취업 관련 이슈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취업인 뉴스입니다. 네, 이 시간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갖고 왔습니까? 네, 오늘은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좋아하는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15년 공공기관 경영 정보를 공시했는데요. 예. 그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은 모두 28만 7천 명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최근 고용률이 많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공공기관은 오히려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이 신규 채용 규모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신규를 얼마나 채용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네. 공공기관의 작년 신규 채용은 19,000여 명으로 전년보다 7.9%나 증가했습니다. 2014년에는 1.2%였는데 증가폭이 대폭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기재부는 일정 기간 인턴을 하면은 그중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형 인턴을 진행했습니다. 예. 지난 2014년 하반기 2천여 명 가까이 채용이 됐고 또 채용형 인턴 중 대부분이 지난해 정규직으로 채용이 돼서 이 신규 채용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신규 채용이 증가를 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네. 특이한 점이 이제 그 신입사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 지역의 인재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늘어나면서 이 지역 인재는 처음으로 10,000명이 넘는 11,129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전체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 인재 비율은 2011년 48.5%에서 꾸준히 증가하면서 예. 이 작년에는 53.3%로 확대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비정규직 인원도 확인이 됐는데요. 네. 무기계약직과 같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따라서 이 비정규직 인원은 3만 1,000여 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는 전년보다 4.3%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한 게 예. 올해 공공기관 취업은 과연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채용 규모는 어떻습니까? 네, 상반기 채용 시즌을 맞아 공공기관도 공채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용 규모는 확대됐는데 이 공공기관 취업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올해 기업들의 신규 인력 채용 규모는 작년보다 4.4%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네. 이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 실적 악화 등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군요. 이러한 경기 둔화 또 정년 연장 등으로 이 민간 기업 채용 인원이 줄면서 공기업으로 지원자가 상당히 몰리고 있습니다. 지원자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인데 네. 어쨌든 뭐 채용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경쟁률은 뭐 반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코레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봤더니 지난달에 상반기 정규직 채용을 위해서 700명의 인턴 사원을 모집을 했는데 네. 16,700여 명이 몰려서 일반 공채 경쟁률이 26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국수자원공사도 인턴 사원의 90%를 정규직으로 뽑기로 하고 200명을 모집했는데 네. 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네. 뭐 채용은 늘었다고 하지만 뭐 공공기관으로 지원자가 몰리다 보니까 입사는 그렇습니다.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리고 네. 공공기업 취업도 어쨌든 쉬워지지 않을 텐데 네. 이런 가운데 올해 구급
지방 공무원 그 시험에 역대 최대 인원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공무원은 꽤 오랫동안 인기 있는 직업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 공개된 설문조사를 봐도 대학생 10명 가운데 8명이 이 공무원을 꿈꾸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올해 9급 지방 공무원 시험에 역대 최대 인원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작년보다 무려 14,000명 가량 지원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서울시 9급 공무원 공채 평균 경쟁률이 84대 1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앞서 살펴본 공기업의 경쟁률을 가볍게 네. 제치는 수치인데 그렇습니다. 이 지방직 평균보다 높은 건가요? 네, 16개 시도가 총 11,359명을 뽑는 올해 9급 지방직 공채에는 총 21만 3천여 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네. 이 평균 18.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평균보다 훨씬 웃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 뭐 나이를 잊고 뒤늦은 나이에도 그 공무원 시험 도전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던데 지원자 연령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20대가 62.6%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고요. 예. 그리고 30대가 30.6%를 기록하면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40대와 50대 지원자도 적지 않았는데요. 네. 이 40대는 1,735명, 그리고 50대는 1,03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참고로 앞서 치러진 국가직 9급 공채에도 40세 이상 지원자가 1,713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소식이 들려올수록 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 네, 사실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경쟁률도 높고 합격에 대해서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은 경쟁률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다만에 최근 공시 준비 중에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인지 묻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조사 결과 62.9%가 합격에 자신할 수 없을 때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때와 실력이 느는 건지 알 수 없을 때, 또 탈락했을 경우 사기업 취업마저 불안할 때를 꼽은 응답도 적지 않았다고 네. 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 뭐 공부하기도 바쁜데 뭐 이렇게 경쟁률 최고 경쟁률 이런 게 뭐 체감으로 다가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그 사회 전반적으로 고용 불안이 확산되면서 결국은 공무원 시험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고용 불안에 대한 해소를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날이 네.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취업인 뉴스의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국경 없는 열정을 가진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세계로 간 추억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상반기 공채에 지원하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해외 취업 관련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결과가 참 뭐 좋았습니다. 10명 중 네. 2명이 올해 해외 취업을 준비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71%는
기회가 있다면 해외 취업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네. 네, 그만큼 이 해외 취업에 대한 우리 청년 구직자들의 관심도 뜨거워졌고 또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외 취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현장의 소리를 조금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네.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평택시에서 진행하는 채용 박람회에 예. 제가 해외 취업 관련해서 이제 다녀왔었는데요. 예. 평택시에 있는 많은 이제 우리 청년 구직자들 그리고 중장년 구직자분들까지 제가 해외 취업 멘토링을 좀 진행해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늘 하는 질문이 해외 취업을 왜 지원하느냐, 희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여쭤보는데요. 예. 거의 대부분이 해외 기업의 복지나 근무 환경이 우수하다라는 점이고요. 좀 안타까웠던 건 28세 남자 청년들이 2명이 찾아와서요. 해외 취업을 다짜고짜 가겠다. 그래서 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국내 취업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해외로 좀 도전하겠다라는 이런 답변도 좀 있었고요. 국내 취업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해외에서 업무 경력을 조금 쌓으셔서 몸값이나 즉 연봉을 좀 올리기 위해서 해외 취업을 도전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유를 좀 많이 밝혔고요. 네. 아마 이러한 이유들이 바로 이제 해외 취업에 희망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네. 전에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중장년층도 이렇게 좀 해외 취업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 중장년층의 해외 취업은 뭐 어떻습니까? 이거 할 일이 많이 있나 보죠? 네. 어떻습니까? 네. 예.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네. 중장년층 해외 취업 가능한 케이스인데요. 예. 이제 좀 청년층에 비해서 좀 그렇게 이제 쉬운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겠죠. 그만큼 예. 이제 우리 중장년층 분들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네. 저희처럼 이제 해외 취업 전문가들도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 예. 특히나 중장년층 분들이 그 해외 취업을 좀 희망하실 경우에는요. 관련 직무와 산업 분야에서 좀 전문화된 기술력 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좀 잊지 마시고요. 예. 제가 언제 저희 방송에서 한번 중장년층의 해외 취업도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국가별 취업 안내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나라부터 살펴볼까요? 그럴까요? 네, 오늘 제가 해외 취업 유망 10개국 국가 중에서 가장 핫한 국가를 좀 안내해 드릴 텐데요. 네.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해외 취업 필수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예. 그중에서 희망 국가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 국가가 선택이 되면 그 해당 국가에 관련된 비자 제도도 함께 인지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네. 제가 오늘은 우리 청년들에게 해외 취업에서 가장 뜨거운 국가입니다. 네, 싱가포르에 대해서 안내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게 싱가포르 취업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그 혹시 K무브라든가 뭐 정부에서 어떤 해외 취업을 추천해주는 그런 나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해외 취업을 간다고 해도 아무 나라나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저희 K무브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는요, 전 세계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호하는 국가와 해외 취업 가능성이 아주 높은 국가, 그리고 우리 청년들 스스로가 희망하는 국가를 선정해서 해외 취업 유망 10개 국가를 이미 발표를 했는데요. 예.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과 같이 약 한 10개국 국가를 저희 정부에서 이미 발표를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취업의 성공률이나 안정성 등 네.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합해서 이 국가를 선정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싶은데요. 다음에 나라별 취업 소개도 해주실 건가요? 그렇죠. 이제 작년에도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요. 네. 금년도도 또 조금 더 추가된 곳도 있고 변경된 곳도 있어서 제가 해외 취업 유망 10개국 국가 시리즈별로 저희 방송에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그 외에도 뭐 저기 해외 취업 소개도 그렇고요. 비자 제도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일단 첫 번째 오늘 국가인 싱가포르 취업을 본격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싱가포르는 우리 청년들이 좀 지난주에도 얘기하셨지만 청년들이 좀 그 선호하는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요. 작년도에 한 1,400명 정도가 싱가포르로 취업이 지금 네네.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싱가포르의 해외 취업의 배경을 먼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싱가포르는요. 2008년도에 싱가포르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해외에 있는 5개 선진국가입니다. 5개 선진국가의 우수한 인력들을 자국으로 유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자랑스럽게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호주, 캐나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 등으로 지금 싱가포르 정부에서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정부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싱가포르 정부의 국가의 배경이고요. 예. 특히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국민 총생산 소득이 우리나라의 2배 정도이고요. 동서양의 허브 국가로서 동서양의 그 4개의 문화가 같이 공존하는 국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금융이라든지 무역, 물류산업, 그리고 IT 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국가에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마이스 산업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뭐 호텔이라든지 리조트, 외식 프랜차이즈 등과 같은 이런 서비스 산업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 싱가포르는
영어와 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해외 취업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좀 경쟁력, 또 예를 들어서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 전략을 가질 수 있는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국가라고 해외 취업의 작전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난주에 우리가 그 고등학생 해외 취업에 대해서도 알아봤잖아요. 예. 우리나라 고교 졸업생들 역시 이 싱가포르로 해외 취업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제 그 해외 취업을 준비하실 때 제가 미국에서 한 20개월 정도를 불법 체류자로 있어서 20개월을. 네, 제가 그 불법 체류자로 있어서 비자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해당 국가를 가신다면 예. 네. 어떠한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들이요 해외 취업을 도전하면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비자가 있는 국가가 바로 이 싱가포르밖에 안 됩니다.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통 우리 해외 취업을 이제 희망하는 청년들을 제가 멘토링 할 때 접근 방법을 조금 다르게 가는데요. 네. 비자가 어느 정도 국가가 선정이 되고 비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건 바로 본인의 전공과 경력이죠. 예, 본인의 전공과 경력에 맞춘 직무 설정 단계를 먼저 우선으로 잡고요. 그리고 어떠한 산업 직종에서 취업을 해서 경험을 할 것이냐에 대한 진로 설정 단계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이 이렇게 설계한 진로와 직무가 내 미래 직업군이랑 어떻게 연결고리를 탈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직무와 진로에 대한 고려, 해외 취업할 때도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뭐 국내 취업에서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해외 취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좀 관심을 조금 더 가지셔서 네, 집중을 네. 좀 해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싱가포르로 해외 취업을 한 우리 특성화 마이스터 고등학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약 한 1, 2년 정도를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현지 대학이나 아니면 호주 등과 같은 해외 대학으로 지나가는 진로 방향성도 하나 만들어내고요. 다시 국내 대학으로 지나가는 방향성도 만들어냅니다. 네. 이걸 미리 해외 취업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진로의 방향성을 저희가 만들어 놓고 싱가포르로 이제 취업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꿈이 있고 진로가 있고 목표가 정확하게 잡혀 있는데 당연히 해외에서 성공적인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아무튼 뭐 들으면 들을수록 왜 싱가포르가 해외 취업 유망 10개 국가에 속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비자 관련 부분 안내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싱가포르는 작전을 아주 많이 써야 되는 국가 중에 네, 하나인데요. 내가 어떤 비자를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급여가 차이가 생기는 국가가 바로 이 싱가포르입니다. 네. 싱가포르는 크게 세 가지 비자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워크퍼스입니다. 그러니까 WP 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 18세부터 전문학사까지 받을 수 있는 비자이고요. 월 급여가 싱가포르 달러로 2,000불 미만으로 책정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네, 그 다음이 SP 비자입니다. 스킬드 퍼스라 그래서요. 전문학사에서 학사까지 받을 수 있는 비자인데요. 월 급여가 싱가포르 달러로 2,500불 이상으로 책정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Employment Pass, 그래서 EP 비자입니다. EP 비자는 학사에서 박사까지 이제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월 급여가 3,000불 이상 책정이 가능한데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 책정이라고 포인트를 좀 많이 뒀는데요. 급여는요 고용주에 따라서 비자를 어떤 비자를 취득하느냐 하더라도 고용주의 권한으로 같이 그 기업에 조정은 따라서. 하실 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저희가 그 설문조사 결과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해외 취업을 고려하는 학생들 중에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만큼 그 급여나 이런 것도 중요할 텐데 그렇다면 그런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싱가포르 취업의 어떤 부분을 좀 공략해야 될까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해외 취업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가는 방향성이 맞긴 맞는데요. 이제 싱가포르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작전을 아주 잘 짜셔야 됩니다. 네. 자, 싱가포르는요 특정 산업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국가로서 이제 자국의 그 싱가포르 국가에 외국인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안과 안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보장되는 국가로 볼 수가 있고요. 예. 국가 크기가요 우리 서울시만 합니다. 예, 아주 작아요. 작네요. 네, 아주 작습니다. 예, 그리고 직무군으로 좀 보면 이제 뭐 조리라든지 서비스 등과 같은 직무 분야는 무조건 싱가포르로 터닝하는 게 맞습니다. 싱가포르로 터닝해서 경력 관리를 하시는 게 맞는데 가령 이제 IT라든지 뭐 네. 비즈니스라든지 건축, 아키텍처 등과 같은 이런 좀 하이 퀄러티 포지션에서는 싱가포르로 먼저 접근하지 마시고요. 미국과 같은 이런 국가에서 한 예. 1년 정도 해외 경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싱가포르로 조금 접근하시는 것이 바로 작전입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싱가포르 고용주들이 해외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제가 아까 비자 소개해드렸잖아요. 네네. 비자에 SP 비자나 최고 등급인 EP 비자를 줄 수 있겠습니까? 안 주겠죠. 네, 당연히 안 줍니다. 해야 그래서 되니까. 네. 조금 처음 내가 좀 하이 퀄러티 포지션에 있다라면 좀 다른 국가에서 한 1년 정도라도 경험을 경력을 갖는 쌓고 것이 좋다. 예, 그리고 싱가포르로 터닝한다면 이제 연봉이 바로 달라진다고 보실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 IT나 비즈니스 관련 그 직군은 싱가포르보다는 먼저 다른 나라에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급여를 올리는 게 네. 맞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작전은 뭔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싱가포르는 또 두 번째 작전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싱가포르는 이제 해외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두려워하는 게 저 아직 비행기 안 타봤는데요. 네, 어제 제가 모 대학교에서 특강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 아직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연수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처음부터 이제 좀 큰 국가로 좀 터닝하기 위해서 큰 국가로 진행을 하다가 보면 좀 이제 아무래도 좀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로 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예, 이제 다른 국가로 터닝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뭐 본인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저희처럼 전문가들한테 좀 상담을 통해서 이 방향성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것이 뭐냐면 일단은 해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막연한 두려움도 있을 테고 아까는 뭐 이제 비행기도 얘기하셨지만 어학 능력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내가 좀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중요할 텐데요. 고용기업주 이제 고용하는 그 기업의 교용주와도 면접도 해야 될 테고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텐데 그렇다면 청년들이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고 네. 어떤 식의 방법이 있을지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바로 싱가포르의 세 번째 작전입니다. 아, 네, 이 부분이 뭐냐면 예. 저희 역시나 우리 청년들에게 해외 취업에 관련된 알선 업무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네, 뭐 쉽게 생각하시면 미스매칭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미리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한다고 해도 고용주 면접에서요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특히나 그 요 근래에는요 해외 취업 선호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고용주들 역시나 이제는 기존의 온라인 화상 면접에서요 전화 면접 또 아니고요 이제는 대면 면접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직접 얼굴을 보고 이렇게 면접을 보자고 이제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과정이 바로 해외 취업 연수 과정의 일원으로 그러니까 해외 취업 연수 과정입니다. 연수 과정. 연수 과정으로 연결이 되는 형태로 희망 국가가 선정이 되면 해당 국가로 먼저 출국을 합니다. 그리고 약 한 2개월 정도를 현지에서 잡 트레이닝을 통해서 교육도 좀 받고요. 그리고 현지 고용 기업에 저희 담당자와 함께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고용주 면접을 진행할 수 있는 아하. 예,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고요. 내가 지원한 기업의 문화나 분위기도 좀 익힐 수 있도록 해서요. 제가 해외 취업 프리미엄 연수 과정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서 좀 만들어 놓은 과정들이 어감이 있습니다. 좋네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원한 이 해외 기업에 직접 방문해서 면접도 보고 또 그 그렇습니다. 기업의 분위기를 파악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고용주 입장에서도 구직자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해외 취업 프리미엄 연수 과정이 참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2개월 동안 그 받는 동안 그 교육을 받는 동안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돈이 뭐 맞아요. 여유로우신 분이라면 이제 뭐 그렇죠. 부모님이 대주시거나 하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개월 동안 뭐 먹고 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작전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있겠죠? 네. 당연히 2개월 동안 해외 연수를 이제 연수 개념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취업도 하려면 또 뭐 비자 비용이라든지 항공권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우리에게는 또 든든한 저희 또 K 무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제가 저희 첫 방송에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우리 K 무브 정부 지원 제도로 해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 사업들 중에 뭐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 해외 취업 프리미엄 연수 과정으로 진행을 한다면 우리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구직자 직접 지원형 해외 취업 연수 과정입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입니까? 1인당 580만 원까지 네, 정부에서 예. 지원을 해 두 달이면 주십니다. 충분하겠네요. 그럼요, 충분하죠. 네. 예. 네. 그럼 이 해외 취업 프리미엄 연수 과정으로 싱가포르에 실제로 취업한 사례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럼요. 뭐 네. 방금 이제 저희 그 사진 자료가 방송으로 나왔는데요. 네. 약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제가 예전부터 조금 시행을 했던 부분인데
좀 해외 취업이 좀 어려운 친구들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수 과정으로 해서 한번 풀어봤었는데요. 너무 그런 사례들이 많았고요. 이제 K무브 사업에서도 그렇고요. 저희가 해외 취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청년 구직자들하고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미스매칭입니다. 어제 제가 모대학에서 그 해외 취업 특강을 하면서도 질문이 성공 사례가 아니라 실패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바로 미스매칭을 어떻게 좀 줄여 나갔는데 뭐 외국에 취업을 했는데 막상 그 취업하고 나서요. 6개월간 개 껍딱지만 닦고 돌아왔다라는 개 껍딱지요? 네, 작년도에 아주 우리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죠. 해외 취업의 허와실이라고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해외 취업의 가장 미스매칭의 가장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저희 글로벌 잡센터와 싱가포르 최대 교육기관인 ETT 교육그룹과 함께 저희가 해외 취업 프리미엄 연수 과정을 구직자 직접 지원형 해외 취업 연수 과정과 함께 같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도와주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해외 취업 프리미엄 연수 과정은요. 싱가포르 취업에 좀 도전하시는 분들이 도전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실질적이고 정확한 기업 정보를 좀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드리고요. 네. 2개월 동안 싱가포르 현지 교육기관에서요. 뭐 어학도 하지만요. 국가별 문화 이해도라든지 그리고 뭐 기업들의 어떤 기업 분석하는 방법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해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던 프로그램이고요. 물론 미국이나 다른 국가도 이 과정으로 좀 접근을 하면 되지만 아무래도 좀 거리상의 문제도 좀 있고요. 네. 경제적인 부분도 조금 있어서 저희 싱가포르만 이 작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고등학생들이나 대학교에서도 이 해외 취업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래도 뭐 해외 취업에서의 피해 부분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이 연수 과정은 따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어제 똑같은 질문이 나오셨는데요. 이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은 유학이나 어학연수처럼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케이스는 아닌 것 아,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본인의 어떤 개인의 역량 그리고 진로 방향성에 따라서 저희 전문가들과의 멘토링을 통해서 본인한테 추천받는 형태로 저희가 이제 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이런 내용은 저희 글로벌 잡센터 홈페이지나 그리고 저희 뭐 곧 월드잡 사이트에도 저희가 올려드릴 거고요. 예. 또 방송으로 저희 한국직업방송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직접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이라는 게 뭐 원래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더더욱이나 이 해외 취업은 그런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자, 대표님 다음 시간 예고 짧게 좀 해주시죠. 네, 다음 시간 예고 가야죠. 오늘 해외 취업 유망 10개국 국가의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요. 네. 싱가포르의 실시간 채용 정보와 사례를 한번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좋네요. 성공 사례도 네. 있고요, 실패 사례도 있고요. 네. 그 사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싱가포르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큰 하겠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부 마칠 시간 됐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채용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이죠. 고용 네트워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친절한 취업 고민 상담소 네. 출고대기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당신은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환경 보호,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옥상에 폭력이 자라면 캠퍼스에 폭력이 됩니다. 복도에 욕설이 자라면 거실에 욕설이 됩니다. 교실에 따돌림이 자라면 회사에 따돌림이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자라면 학교에 웃음이 자랍니다. 당신에게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직업은 미래? 직업은 희망이죠. 저에게 있어 직업은 기회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희망을 비추고 기회를 나누는 일. 한국직업방송이 함께합니다. 직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한국직업방송 1등 보도 채널 연합뉴스 TV가 새롭게 만듭니다. 열정에 NCS를 더하면 희망도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꿈에 일과 학습을 더하면 일터도 함께 커져갑니다. 도전에 K무브를 더하면 세계도 당신의 무대가 됩니다. 능력을 키우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 능력 중심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능력을 더하면 더 큰 세상이 열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청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보세요?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어요. 체크카드를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체크카드를 꼭 보내야 돼요? 본인 통장이 범죄 연루돼 당장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대출 가능하십니다. 지금 모든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네. 잠깐 이거 홈페이지 맞아? 보이지 않는 범죄, 보이스피싱, 스미싱. 뭐야? 은행이죠. 확인 좀 할게요. 의심이 안심입니다. 스마트폰을 쉬게 하는 모바일 제로타임. 스마트폰을 끄면 행복이 켜집니다. 이제 당신만의 모바일 제로타임을 정해보세요. 샵장구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먼저 지역별 채용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고용 네트워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출고 대기 시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용 네트워크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지역의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고용 네트워크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경남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산고용센터의 신유경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고용센터 신미경입니다. 네, 경남 지역 채용 소식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3.1ENG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업체로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동차 품질 관리 및 행정 업무 해주실 분 1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어야 하며 자기 조건은 품질 관리 분야 경력 2년 이상 운전 가능하셔야 하며 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으로 면접 시 협의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채용 시 바로 마감된다고 하니 이력서 작성 후 가능한 빨리 지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기업 어디입니까? 네, 다음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TNC 엔지니어링입니다. 해양전기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로 거제시 장평동 삼성중공업 내에 있으며 공정기사 2명, 배선 업무 하실 분 5명, 결선 업무 하실 분 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신입도 지원 가능하고요. 경력자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식사와 기숙사는 모두 제공되고 급여는 연봉 2,800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채용 시 바로 마감된다고 하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지참하셔서 서둘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부산고용센터의 신유경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제주 지역 살펴봅니다. 제주고용센터의 류경란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고용센터 유경란 주무관입니다. 네, 제주 지역의 인재구원 기업 어디입니까?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보타메디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체로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에 위치하고 있으며 식품 가공 및 생산직 신입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연봉 2,100만 원 이상이며 생화학, 화학,
특정 전공장 및 이업물 산업기사 특정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예. 주 5일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22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기업 어디입니까? 예, 다음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제주 아룡입니다. 국내 여행사 업체로 제주시 고마로 84 일도 이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네. 웹 디자이너 1명을 채용합니다. 네. 학력은 대졸 2, 3년제 이상이며 경력은 관계없습니다. 월급은 139만 원 이상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14일까지이며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가능한 빨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주고용센터의 류경량 주무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용네트워크 오늘은 경남과 제주 지역의 채용 정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끝이 안 보이는 취업 고민에 힘들어하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코너입니다. 네, 출구 없는 고민 대책교원 프로젝트 출고대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취업보게기의 김수림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잡정보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코치님, 이 취업 보기 카페 저도 예전에 이제 그 기업 알아보고 할 때 그 한참 이용했던 카페인데 하루 방문자가 5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취업 준비생들이 고민이 뭐 엄청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학생들이 개인의 어떤 진로적인 고민뿐만 아니라 네네. 취업 정보라든지 어떤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고요. 네. 또 다양한 그 취업의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취준생들을 위한 확실한 고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윤종 아나운서가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를 해주시죠. 예. 네, 158만 취업준비생들의 공간, 다음에 취업보게기 카페와 함께합니다. 네네. 네, 출구 없는 고민 대책교원 프로젝트 출고대기 시간에서는요. 다음 취업보게기 카페 창을 열어놓고 취업준비생들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네. 카페에 들어오셔서 왼쪽 하단 메뉴에 이 취업 고민 Q&A 게시판이 있는데요. 이곳에 궁금한 점과 고민거리 올려주시면 그에 맞는 해결 방안과 정보 확실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취업 고민 사연 이남규 아나운서가 읽어주시죠. 네, 오늘의 출고대기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네, 제목이 자격증이 전혀 없는데 취직이 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 자격증이 전혀 없어서 일반 기업 취업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턴마저도 힘들 것 같아요. 네. 이 취업이 급한 상황인데 이제 와서 자격증이라도 따놓는 게 좋을지 아니면 자격증을 제외하고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것도 아니면 아예 차라리 그 공공기업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제목의 내용의 사연입니다. 네. 자격증이 전혀 없어서 고민을 하는 그 친구인데 취업 준비하는데 자격증도 뭐 하나의 스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스펙 뭐 8종, 9종, 10종 이런 말도 하던데요. 뭐가 이렇게 많은 겁니까? 네, 요즘 유행한 말은 스펙 9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봤더니 정말 많습니다. 학벌, 학점, 토익은 기본이고요. 예. 여기 어학연수와 각종 자격증, 공모전 입상에 인턴 경력, 봉사활동 그리고 성형수술까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뭐 학벌, 학점, 토익 이 세 가지만 준비하면 된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것마저도 아니라 정말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가지가지 해야 되는 게 그런데 요즘은 이 불필요한 스펙을 배제하자는 주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코치님, 이 많은 스펙 꼭 필요한가요? 네, 스펙도 직무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요. 취준생들의 스펙 준비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만나는 학생들도 그러니까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학생들부터 정말 이렇게 4학년 졸업 준비생이 되었는데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겠죠. 예,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몇 년 사이 스펙을 보지 않겠다는 탈스펙 채용이 늘긴 했지만 정작 현실에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달라진 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탈스펙 채용이 참 말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 실제로 이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을 학생들, 구직자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나 봐요. 어떻습니까? 네, 오히려 기존에 강조되던 스펙 쌓기는 그대로 쌓고 네. 오히려 기업에서 원하는 직무 적합성에 따른 어떤 탈스펙에 필요한 그런 또 스펙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집만 늘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사실 정작 이런 스펙이 기업의 직무 역량과는 크게 상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 인사 담당자들도 스펙과 직무 역량과는 비례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이렇게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는 것,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현재 지금 취업 시장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저희 취업 고객에도 스펙에 대한 그런 스펙을 올려놓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네. 학생들이 본인들의 어떤 기본적인 스펙을 올려놓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직무와 기업에 이 정도면 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도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저도 카페를 이용해봐서 알지만 스펙 평가란이라는 곳인데 제가 네. 그거 보면서 이렇게 한참 이렇게 입을 벌리고 부럽다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만 쌓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네. 오래 계속되고 있잖아요. 뭐 탈스펙 얘기해도 이렇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고스펙 열풍이 있는데 이런 것들 결과적으로 기업이 부추겼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청년들이 묻지마씩 스펙 쌓기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업이 공채 과정을 조금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채용 기준을 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든다면 국가고시처럼 토익 점수 같은 경우는 몇 점 이상이면 기준이 된다든지 그리고 특정 직무에 있어서 회화 능력은 어느 정도의 가산점을 준다든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해놓는다면 학생들이 거기에 맞는 필요한 스펙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고민 상담자는 이 스펙 중에 자격증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예. 했는데 스펙 중에서도 이 자격증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설문조사를 네.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이 청년층 고용 확대를 위한 직무 역량 중심 채용 시스템 연구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예. 이 결과에 따르면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악의 스펙은 어학연 수와 동아리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리고 작년 일반 기업 400여 곳과 공기업 40여 개 사이 인사 담당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이 공기업과 대기업 모두 최고의 스펙으로 자격증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직무 관련 교육과 직무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요. 코치님, 이것만 봐도 자격증이 이런 스펙 중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력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고의 스펙을 자격증으로 꼽고 있는데요. 근데 이 자격증 역시 직무에 맞는 자격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직무에 맞는 자격증을 가장 많이 자격증을 갖춘 취준생들을 이제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앞선 그 고민 사연자의 그 사연을 바탕으로 자격증 없이 공기업 취업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가능할까요? 자격증이 없어서 지금 이제 취업에 고민하고 있고 공기업이나 공무원도 준비한다고 이렇게 고민을 올려놓으셨는데요. 네. 이 구직자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막연하게 공사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에 대한 취업 준비를 하시기보다는 전문 취업 상담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직무에 적합한 적성에 맞는 직무를 선택하셔서 거기에 맞는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직무 교육 훈련을 통해서 취업 준비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무료 취업 지원 정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건지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자격증으로 고민하는 구직자에게 기술과 기능 습득을 위한 무료 직업 훈련 교육인 국가기관 전략 산업 직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예. 주요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인력을 길러내기 위해 3개월 이상의 중장기 훈련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 직종 교육비는 전액 지원되고 있고요. 훈련 수당이 월 30만 원 정도대 지원된다고 합니다. 현재 미취업 상태인 15세 이상의 구직 신청자 중 직업 훈련이 필요한 경우 참여가 가능한데요. 본인이 취업 희망 분야와 분야 과정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훈련 상담을 받고 또 국가기관 전략 산업 직종 훈련에 대한 계좌를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펙 준비 때문에 정말 뭐 수많은 비용을 내고 참 그렇게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는 참 꿀 같은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치님, 그리고 확실한 직무 교육을 위한 과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청년 취업 아카데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하여 대학과 그리고 우수 민간 훈련 기관에서 취업을
연계시키는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인문계열 학생의 특화 과정도 있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면 좋은 과정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취업이 어렵다는 인문계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거 참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대학 졸업 예정자 및 대학 졸업자가 참여 가능하고요. 예. 인문계 특화 단기 과정의 경우에는 대학 재학생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문의는 산업인력공단 사업주 훈련 지원팀과 청년 취업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 정도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담자가 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인턴도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와 관련된 어떤 교육 프로그램 준비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청년 지원 정책 프로그램에 보면은 네.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기업 인턴은 공채 못지않은 경쟁률로 들어가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예.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이렇게 벤처기업과 같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맞춘 어떤 중소기업을 얼마든지 찾아보시고 취업의 하나의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네. 직무 경험도 쌓고 정규직으로 또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직으로 있다가 현재는 네. 대기업으로 이동해서 근무하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만큼 경력을 쌓아서 대기업으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직무 경험 쌓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코치님, 아까 말씀하신 청년 인턴제면은 임시직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청년 취업 인턴제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 인턴 수료 후 정규직 전환율이 90%로 대다수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인턴할 때 그 정규직으로 바뀌는 전환율이 기업 따라 다르겠지만 높지 않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꽤 높네요. 이거 뭐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서 어떤 청년 구직자의 어떤 채용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으로 기업에도 이렇게 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네. 예, 그래서 정규직 전환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에 정규직 구직자와 채용기업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취업지원 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1년 이상 근무 시 구직자도 최대 300만 원까지 취업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기업은 인턴 기간 동안 매월 50에서 6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정규직 전환 시 최대 39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 청년 취업 인턴제 이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첫 직장을 찾으시는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네. 온라인 신청은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접속 후 인턴 신청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보니까 34세 만이니까요. 한 36세까지는 가능하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유용한 정보를 뭐 한꺼번에 방출해 주셨는데 오늘 방송에서 안내한 취업 지원제도 특히 뭐 난 아무런 스펙도 이력도 없어 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고민도 살펴봐야 되겠죠. 네네. 이남기 아나운서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고민은요. 일학습 병행제에 대한 사연입니다. 네. 네, 이 사연자가 최근 뉴스에서 일학습 병행제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요. 예. 일학습 병행제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생인데 저도 참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라는 사연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저희도 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네. 일학습 병행제 이게 참 개념이 쉽지는 않아요. 예. 이름처럼 뭐 일과 간단히 얘기하자면 일과 학습을 함께 뭐 병행할 수 있다는 제도인 건데 요즘 많은 친구들이 이거를 좀 관심 갖나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정부가 내놓은 능력 중심 사회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데요. 네네. 기업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정부 지원으로 직접 양성할 수 있는 있고 취업자는 또 취업과 함께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일학습 병행제 취지를 제가 좀 알려드리면요. 네. 먼저 최근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 남자가 33.2세 그리고 여자가 28.6세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로는 스펙을 쌓느라 졸업을 늦추거나 아예 휴학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부가 솔루션의 일환으로 이 일학습 병행제의 장기 현장 실습을 도입을 해서 4년제 대학 단계의 일학습 병행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독일과 스위스의 직업교육 훈련 제도를 착안한 것인데요. 네네. 산업 현장의 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해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NCS 기반의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고교 단계 산학 일체형 도제 학계와
학교와 전문대 단계 유니텍 그리고 4년제 대학 장기 현장 실습인 IPP형 일학습 병행제가 있습니다. 네, 뭐 그러면 이 현재 대학 재학생이면 이 장기 현장 실습형에 참여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과 그리고 대학교 학업학기의 체계적인 산업체 연일제 현장 훈련을 병행하는 기업 연계형 장기 현장 실습을 말하는데요. 기존의 학사 시스템에 IPP를 도입하여 IPP 기간 동안에 학점도 인정받고 또 4년 내 졸업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개편 운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기업 연계형 장기 현장 실습 이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내용을 좀 딱 봤을 때 뭐 인턴십 같은 거, 현장 실습 이런 거랑 뭐 좀 비슷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장 실습이나 이제 인턴십과도 유사한 형태이긴 한데요. 네. 차이점은 일학습 병행제가 입직자 대상의 양성교육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인데요. 장기간 숙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를 대상으로 6개월에서 4년까지의 훈련 기간이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또한 NCS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되어 기업의 OJT 교육과 또 학교에서 어떤 OJT 교육이 진행된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말이 어려워서 우리 이남규 아나운서가 이 IPP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면 기존 학사 시스템에 이 IPP를 도입해서 IPP 기간 동안 학점을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학생이 4년 내 졸업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개편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 봄, 가을 2학기로 되어 있는 학제를 4학제로 변경을 하고 또 3, 4학년 중 최대 2회,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IPP 학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IPP로 인한 수업 손실은 전공 계절 학기를 통해서 필요 학점을 이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특징 중에 하나가 본인도 저기 휴학했었나요? 네, 저도 했었죠. 막판 되면 뭐는 해야겠고, 맞아요. 수학은 또 해야겠고 네. 막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현장 실습 나가도 학사 시스템이 도입돼 있으니까 뭐 졸업에 대해서는 전혀 뭐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졸업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네. 같이 이제 연계해서 학제 안에서 그 현장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는 IPP에 참여한 학생들의 취업률이 89.5%로 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19은 취업이 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산업 현장에서 실제적인 업무 경험을 통한 하드 스킬과 문제 해결력, 창의력과 어떤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소프트 스킬의 신장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IPP 참여한 학생 채용 기업 역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서로 다 좋은 거네요. 네. 그런데 이런 현장 실습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이공계 중심 아닌가요? 네,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공계와 상공계열 그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어떤 성공을 발판으로 2017년에는 4년제 대학의 30% 수준 확대해가지고 인문사회 계열은 물론 예체능 계열까지 전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또다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숙명여대, 동의대 등의 1,700여 명의 학생이 전공 관련 분야의 장기 현장 실습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10개 대학이 추가돼서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까지 확산하기 위한 기반 마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경남권, 대전권 대학이 추가 선정되면서 전국적으로 IPP 참여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는 미선정 지역의 대학이나 일반대에 비해 취업률이 낮은 여대 등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얘기했던 그 청년 아카데미 과정 있잖아요. 특히 뭐 인문계 학생들이 특화 과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인문계 학생들을 위한 과정 중에요. 인력 수요가 많은 정보통신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분야로 진로를 바꾸고 싶은 인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래밍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한 유통, 수출입, 그리고 방송 제작 등의 과정 운영을 통해 인문계 전공자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연계형 일학습 병행제 IPP에 뭐 기업들도 만족한다고 했는데 대기업들의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대기업의 참여율은 높진 않은데요.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리고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대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 디딤돌처럼 하나의 어떤 직무 경험을 정말 쌓고 현장에 나가서 바로 진입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청년들 취업 전에 정부의 다양한 이런 취업 지원 정책 활용해 보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고민 상담 함께 해봤는데요. 끝으로 이남규 아나운서가 출고되기 함께하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다음에 취업 보객이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취업 고민 Q&A 게시판이 있는데요. 거기에 궁금한 점, 고민거리 다양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출고대기 시간에 그 해답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모든 취업준비생들이 채용되는 그날까지 우리 출고대기가 여러분들의 고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카페에 질문이나 고민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수림 코치님 그리고 이남규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웃고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또 끝날 시간이 됐네요. 네. 잡정부처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